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3 영어 총평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시험 보신 친구들 정말 다 고생 많았고 시험 좀 어려웠죠. 후기들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파이널에 이제 뭐 쉘터나 에이펙스 모의고사로 좀 고난도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은 그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수능이 쉽게 느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 파이널 모의고사보다는 한두 등급 정도 오른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험 자체가 좀 어렵긴 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심적 부담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시험을 무사히 치른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 상으로 제가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9월이랑 느낌이 좀 비슷했고, 오답률을 보시면 9월보다 오답률이 심지어 높은 문제도 하나가 있어. 극악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외의 문제들의 경우에는 9월보다는 살짝 이제 오답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양상이 9월과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급 비율은요, 지난번 9월 모의평가가 4.37%가 나왔었죠. 이번 수능은 그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5에서 6%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 수능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과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쉬웠거나 아주 약간 더 쉬웠거나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서 일단 이 정도로 잡아놨지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면 상위 오답률 5등을 한번 볼까요?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1번 33번. 이게 지금 1등인데 오답률이, 정답률이 지금 14%. 역대급이죠. 지난 9월에도 정답률이 EBS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14%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근래 들어서 특히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는 이런 오답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쉬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문제들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라는 말이 쉽게 내겠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부담이 줄어든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출제 기조들이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아직 그 변화된 출제 기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 것 같아.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제시문은 쉬워졌는 대신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선지 소거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번 시험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예비 고3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함정 선지를 어떻게 잘 제낄 것인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점 미리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번 총평은요, 제가 문제들을 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 말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해설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해설 강의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해설 강의 보고 총평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간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 이슈가 반영되어서 지난 9월 평가원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은 쉽고 선택지는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함정 선지라는 거 앞으로 우리 평가원 영어 시험에서 디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글을 엄청 어렵게 내는 대신 선택지를 쉽게 내는 그런 구조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 또 한 번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글 자체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되 꼼꼼하게 읽지 않은 학생들이 틀리도록 함정 선지를 많이 곳곳에 배치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공부 방식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어려운 글을 어떻게든 뚫어내는 연습보다는 쉬운 글을 읽더라도 함정에 낚이지 않는 선택지 소거 기준을 나름대로 잘 정립하시는 게 앞으로의 학업 방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좀 끝까지 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20번을 풀 때부터 딱 느낀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 부분 발췌독만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기는 좀 용이하지 않아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풀이들이 있죠. 진짜 글을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빈칸 문장 읽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그런 풀이 방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함정선지라는 건 어쨌든 그 소거하는 기준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어떤 일부분의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에 함정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글을 대강 조금씩 읽어서는 함정선지를 소거할 수가 없는 거야. 글 자체가 쉬워진 대신에 이제는 발췌독이 아니라 정말 전문을 정독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가 구성되기 시작했으니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마인드는 완전히 잘못된 마인드라는 점 미리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제시문을 좀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글이 쉬워졌으니까. 이전에는 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 중에 일부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게 나왔어. 근데 이젠 글이 쉬워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거야? 조금 더 깊게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까다로워진 만큼 제시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번째, 킬러 문항이 없다고 문제가 쉬워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쉬운 문제가 킬러 문제를 안 내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암묵적 합의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이제 고를 때 있어서 약간 국룰처럼 취급받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 순서 배열. 36번과 37번의 정답이 똑같을 리 없다. 36번이 B로 시작했다면 37번은 C로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수험생들 사이에서의 나름적인 그런 암묵적 국룰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 선택지가 까다롭게 출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단적인 예로 이번 수능 36, 37번 둘 다 정답 4번으로 동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7번 푸실 때 많이 헷갈렸을 거야. 이게 또 4번일 리가 없는데 둘이 정답이 똑같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지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용일치 답이 1번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순서 배열 답이 A, C, B일 수도 있는 거야. 선택지를 까다롭게 내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치졸한 방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36, 7의 정답을 똑같이 구성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암묵적 합의들이 깨진 케이스죠.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더 발생할 수 있어. 왜? 글을 쉽게 내야 되는데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선택지를 가지고 갖가지 장난을 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는 조금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번은 답이 아닐 거야. 이런 식의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신중하게 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수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수능 내용들을 반영해서 제 커리큘럼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2025 커리큘럼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에서 선택지 소거에 대한 훈련이 강화됩니다. 작년 기출 강좌 루미너스 같은 경우 또는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제시문을 읽고 이 어려운 제시문을 뚫어내면서 답을 찾아내는 그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루미너스는요, 기출 강좌는요,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은 함정선지다. 이 정도 느낌은 제시문 기준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들에서 자꾸 오답률이 높아지는 게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시문이 쉽고 선택지가 까다로운, 다시 말해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소거할 줄 알아야 되는 그 풀이 방식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하게 훈련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쯤에는 그 훈련이 체화가 되어 있을 테니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출제 트렌드에 맞게 기출문항을 변형 수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제공하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왜 해야 된다고 느끼냐면 빈칸 추론 특히 있죠. 지난번 9월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봐봐. 되게 짧아 다들. 문장 구조가 좀 단순한 편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기존에 되게 많았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변형해서 수록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 관계대명사절이라든가 이중부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많은 과거 기출 문제들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어쨌든 그것도 좋은 문제들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문장 구조를 제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야.
최대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 형식을 변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버리지 않고 풀 수 있되 과거의 어떤 옛날 문제가 아니라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로 직접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2025 제 기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최근 출제 트렌드에 어긋나는 문제들은 최대한 그것에 부합하게 변형해서 수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두 가지가 제 2025 커리큘럼에서 가장 차별성이 있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체 제작 문항에 대한 커리큘럼이 강화될 겁니다. 기출 커리큘럼을 아예 한 강좌로 통합하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체 제작 문항들을 좀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2024 커리큘럼에서 쉘터 그리고 제 파이널 에이펙스 모의고사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성적이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출까지 커리를 탄 친구들보다 엔제랑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꼼꼼하게 풀고 되게 어려워했거든, 친구들이. 근데 그 어려운 걸 머리 딱 빡빡 써가면서 풀고 막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고 이런 친구들이 어제 후기를 받아보니까 다 웬만하면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리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 자체 제작 문항들 고난도로 연습시키는 거 생각보다 제가 잘하는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는구나 싶어서 올해는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고난도 문항들을 좀 많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간지 신규 출간됩니다. 작년까지는 주간지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 주간지가 나오게 될 건데 위클리 9이라는 커리큘럼이고요. 자세한 거는 제 커리큘럼 가이드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고1, 고2용 강좌가 하나씩 신규 개설됩니다. 프리스타트라고 하는 강좌고요. 고1 기출 3개년, 고2 기출 3개년 이렇게 해서 고1, 고2 하나씩 개설이 될 거예요. 고1, 고2용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월요일 날 공개가 될 거니까 거기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 맞춰볼 건데, 자, 고3 N수생들 시험 본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 짓고요. 예비 고3 친구들 이제부터 저랑 힘내셔야겠죠? 여러분들 차례가 왔습니다. 정말 이 1년 정말 길고 힘들어. 하지만 이 1년 동안 저랑 잘 버티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날 꼭 좋은 점수 받고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많은 친구들한테 DM이 왔어. 진짜 많은 친구들한테 DM이 왔어. 잘 봤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어제 내가.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 저한테 그런 연락을 통해서 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비 고1, 2 친구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3 돼서 발등에 불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프리스타트 커리큘럼과 함께 저와 힘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해설 강의 그리고 본 강좌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